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비 많이 온다는 소식 전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양평, 의정부, 인천, 강변북로, 개포동, 홍대 뭐 어디 할 거 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인천공항 활주로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숭동 대학로 얘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겠는데요. X세대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학로의 그 패스트푸드점 앞이 소개팅의 성지였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이제 연극 보러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가는 거죠. 특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서울 연극제라고 해서 대학로가 예술가의 거리로 바뀌기도 했죠. 그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던 기억,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대학로 구석구석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골목길 상황 취재하고 오신 자유기고가 김천 작가님 모시고 지금 대학로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천입니다. 네, 작가님 성함이 범상치 않으세요. 천자를 어떤 천자를 쓰시는 건가요? 밝힐 천자, 뭐 막힌 것을 뚫을 천자, 어두운 것을 환히 밝힐 천자라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민생경제 현장을 밝힐 저희가 적임자를 모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대학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 동숭동 해화동 일대 이쪽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대학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면서요? 뭐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가 있거나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통칭해서 이제 대학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군요. 이게 부산대나 전남대 인근, 전주, 익산, 청주, 춘천에 다 대학로가 있다고 하고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는 그 지방 명문사립입니다. 한동대학교라고 그 앞에서 우리 동네 대학로 해서 사진 찍어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논두렁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멋진 대학로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연극과 공연의 산실인 서울 대학로 근황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4월에 대학로에 다녀오셨다고 해요. 전 사실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썰렁하죠. 이제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이 이제 공연장 이런 데죠. 그러면서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공연도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평소처럼 모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노점상들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활기찬 모습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이때 되면은 사실 그 예전입니다만 청테이프 나오기 전에 벽에 풀칠해서 포스터 붙이고 그렇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극단별로 좋은 몫을 잡으려고 남의 포스터 위에 살짝 얹어 붙이고 싸우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게 참 예술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실제 연극 배우와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 상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려운 거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만 이제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되겠죠. 연극하는 분들은 무대에 오르면서 이제 세상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표현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이 중합되는 그런 생활고에다가 그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제 이런 회의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고통이 더 크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무대에 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극장을 지킨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제 동생도 연극판에 꽤 오래 있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인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이런 상황을 더 가속화시켰을 텐데 대학로 상권도 예전 같지는 않겠어요.
대학로 상권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서울에서도 활기찬 상권 중에 하나인데 임대 표시가 붙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비어서 나간 가게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군데 물어본 데는 그 이제 워낙에 오래 비어 있다 보니까 깔세라고 이제 미리 네. 한두 달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그 땡처리하는 화장품 땡처리하는 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날마저도 그날이 이제 마지막 그 영업일이래요. 그래서 한 2달 장사했대는데 괜찮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와야지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힘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뒷골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연극인들이 이제 저녁 때 뒤풀이하고 가는 네. 주점들이나 이런 민속 주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정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뭘 해야지 뭐 장사도 하고 하지 일단 그런 실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인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이 일단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소비의 시작이거든요. 예.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뭐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장바구니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나가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소비도 좀 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면 봄옷도 좀 사게 되고 하는데 예. 이런 소비가 다 막히는 그런 상황 같고 정리를 해보자면 사전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던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예. 이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도차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많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시야가 다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를 한 100층짜리 건물에 비유한다면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진짜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서 하는 분들은 한 15층, 20층 이 정도 살 거고 그리고 뭐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50층 정도 높이에서 세상을 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이런 관료들 같은 경우는 한 90층 정도 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세상과 저 밑에 15층에서 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팬데믹 사태 경제 정책을 뭐 잘해서 수출도 높고 뭐 한다 그러지만 이게 다 지표상이잖아요. 뭐 수출 지표가 늘고 뭐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호황이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포스터 붙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경제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출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게 항상 낮은 대로 운목으로는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고통의 낙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가난해도 이자가 붙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작가분들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이 예술인들 가운데는 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자격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뭐 그렇죠.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영업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자기가 피해를 보고 내가 이 손해를 봤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원은 사실 선지원을 하고 후에 네. 정산을 하거나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원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이게 지원을 한다 그러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제 동생 연극할 때 보니까 연극판에서 이게 월급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꼬박꼬박 주어지거나 이런 극단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게 참 어렵겠다 싶은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라는 게 이제 시작이 예, 됐잖아요. 예.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이게 점점 대상을 늘려간다고 하는데 연극이나 뮤지컬 이렇게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뭘 좀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인 그 근무하는 인력은 그러나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극이나 뭐 이런 공연 예술의 특성상 거의 비정규직이고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모여서 거기에 뭐 자기 노동력이나 뭐 아니면 연기 같은 걸 제공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도 저는 국가에서 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 예술의 취약계층이라든가 네. 이런데 공연을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주고 또 그런 무대를 열어주는 해서 무대를 좀 더 넓혀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는 혜택이 더 늘어나고 고용보험의 혜택에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즘 상황을 보여주시는 문자 저희 몇 개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4708님이 요즘 동숭동 대학로는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아주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주말도 평일하고 똑같아요 하셨는데 원래 그 대학로의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패스트푸드점 앞에까지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였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실 정도면 그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공연하신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제비꽃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보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요. 언니캣맘 현실에서 공무원분들이 실정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작가님께서는 3년 전부터 주간지에 골목 내시경 이런 제목으로 전국 곳곳의 골목을 소개하시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골목 상황을 아주 현장에서 뚜렷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골목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공간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골목은 길목이죠. 그리고 이제 대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골목과 만나게 됩니다. 골목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위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골목을 통해서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통로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뭐 엄청 놀았죠. 그렇죠. 동네 어른들이 뭐 그 동네 뭐 5만 가지 그 뒷얘기 다 하고 이런 정보소통의 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골목 어디를 가도 아이들이 안 보여요. 네. 애들이 그리고 되게 바빠요. 학원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골목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보면 이 마을이 이 동네가 좀 살만하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고 또 이렇게 걷다 보면 뒤통수가 좀 모여서 이렇게 보면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경비들이 나와가지고 네. 행인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하는 그런 골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지표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골목에 어르신들이 조그만 의자 가지고 거기 앉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거기가 동네 SNS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키즈 카페 그러니까 돈 내고 논다는 네. 생각은 사실 어렸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목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골목 상권 동네에서 이 노점상 하시던 분들 그리고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취재해야 마땅한 골목을 선정하시는 기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골목에 이제 이야기가 있는 골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쌓이는 생활사가 쌓이는 골목을 선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골목. 대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골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골목. 이런 골목이 그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다고 보셨어요? 요 대학로 다음에 취재했던 곳이 설해마을이었는데요.
설해마을 그 저기 서초동에 있는 거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방배동. 그런데 거기는 대한민국의 아마 아까 100층에 이렇게 비유를 했으면 한 95층 사시는 분들이 모여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지? 이걸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단절과 자기 방어와 화려함과 뭐 이런 게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층과 1층과 90층대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기 골목을 한번 걸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쪽 골목은 불경기가 없던가요? 뭐 불경기가 없는 게 아니고 뭐 아름답고 햇빛이 그냥 쏟아지고 있고 온갖 사치와 번영이 양다리입니까? 창궐하고 있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단절과 자기방어라는 게 그 아파트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스템, 외부자를 멀리하는 시스템, 뭐 CCTV로 대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덜 가진 사람들을 그 감시하는 체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택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건축물의 구조가 보여주는 지상 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그 아름다움 바로 아래 그 지하 주차장에서는 생존을 두고 택배기사와 아파트 측이 아주 극단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이 골목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같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지 사실 뾰족한 답이 없어 보여요. 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내 일을 해주는 사람 자기 하인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열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을 나눠서 보는 시선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모독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독하게 한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대학로 말고 다음에도 또 취재하러 어딘가 골목으로 나가실 거잖아요. 네네. 다음에 저희가 엿들을 수 있는 골목 소식 어디로 예상하면 됩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동네가 있으세요? 뭐 또 찾아봐야죠.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골목 소식 그리고 작은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우리 김천 작가님의 글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민생경제 현장. 오늘은 자유기고가 김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